네,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.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화성에 도시를 짓자 이 황당한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. 그 회사가 지금은 우주 산업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요. 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을 실행에 옮긴 사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. 그리고 그가 만든 회사가 오늘의 주인공 스페이스X입니다. 스페이스X의 첫 로켓 이름은 팔콘 1이었습니다.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발사 실패, 두 번째 발사도 실패, 세 번째 발사까지 실패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당시 회사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남은 예산은 딱 한 번의 발사 비용뿐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도전, 드디어 2008년 기적처럼 로켓은 궤도 진입에 성공합니다. 그 순간 회사는 단숨에 나사의 눈에 띄게 됩니다. 곧바로 16억짜리 달러의 계약도 따내게 되죠. 스페이스X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팔콘 9이라는 더 큰 로켓을 내놓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 로켓 진짜 특별했어요. 한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우주에서 날아간 로켓이 땅에 착륙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? 이건 말 그대로 우주판 리사이클이었습니다. 발사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로 줄었고요. 이 기술 하나로 스페이스X는 산업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렸죠. 기존 업체들은 좀 당황했고 나사도 점점 더 스페이스X에 의존하게 됩니다. 2020년 스페이스X는 크루 드래곤을 성공적으로 발사합니다. 여기에는 진짜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있었어요. 미국이 9년 만에 자국에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순간이었죠. 전 세계 어디든 하늘만 보이면 인터넷이 되는 시대, 그 중심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있습니다. 스페이스X가 만든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지상 기지국이 없이도 위성만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했죠. 현재 서비스는 북미, 유럽은 물론 남극 일부 기지까지 확장이 됐고요. 아프리카 내륙, 동남아 섬 지역, 사막, 심지어 해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는 생명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으로 스페이스X는 위성 단말기를 긴급 지원했다고 합니다. 이후 2만 개 이상의 단말기가 제공됐고 민간, 통신, 병원, 군사작전까지 스타링크 덕분에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. 머스크는 전쟁에서의 통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서 미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용 분담을 요구했죠.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23년부터 스타링크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고요. 우크라이나 측도 민간용은 유료 전환에서 월 60달러에서 75달러 수준의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측도 군사작전용은 별도 협상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. 스페이스X의 최종 목표는 화성입니다. 이를 위한 무기가 바로 스타쉽인데요. 이 로켓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로켓보다 크다고 합니다.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착륙하는 것도 역시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. 스페이스X는 이제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. 지금은 미국 국방부와도 협력하고 있는데요. 위성 운송, 정찰, GPS 보강 등 군사 임무도 맡고 있죠.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도 기업 가치는 2024년 기준 약 200조 원으로 추정이 돼요. 특히 스타링크만 따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글로벌 ITO 가운데 최대어가 될 수도 있겠죠. 한국도 이제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 누리호 발사, 다누리 달 탐사선, 나로 우주센터 등의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고요.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 주도 중심이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한국도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주도의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세트랙I, 인스페이스 등의 관련 기업들이 속속 성장 중입니다. 또한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할 경우 통신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 이제 K-우주 시대도 정말 머지않기를 바라봅니다. 스페이스X는 실패를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들은 테스트를 연습이라고 부르죠. 로켓이 폭발해도 괜찮아, 데이터는 얻었잖아 라고 말하는 기업입니다. 스페이스X는 단순한 우주 기업이 아닙니다. 이 회사는 우리가 우주를 일상적인 공간으로 느끼게끔 해준 기업인데요.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X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. 이 회사가 미래의 기반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. 한국의 투자자, 창업자, 정책가까지 모두가 눈여겨봐야 할 기업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. 네, 스페이스X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요.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
이 기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재사용 로켓인데요. 한번 쏘아 올린 다음에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로켓 발사체가 되돌아와서 재소용할 수 있다는 점, 이것으로 인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낮췄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정말 획기적인 생각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서 기업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